우선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어 일률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소송이다 보니 일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업돼 있어요. 왜냐면 오늘 재판 결과 2개가 나왔는데요. 1심도 아니고 2심 재판인데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모두 좋거든요.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민사사건이 항소심에서는 거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요. 1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런 좋은 기운을 담아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이혼소송 절차입니다. 내용을 좀 보니 약간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검색어를 보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혼소송 절차로 정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물론 협의이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통한 즉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요 보통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 자체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됐는데 재산 분할, 위자료,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이런 게 합의가 안 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에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을 결심한 이후부터 미성년 자녀, 재산 상황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소송은 사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두 번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하기.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돈이잖아요.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막 처분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다 이기고도 실제로 돈을 받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요.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변호사님과 꼭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를 설명하기 앞서서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혼 소송 기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 기간은 서울 가정법원에 의하면요. 평균적으로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혼 자체를 한쪽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다투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소송 기간이 더 많이 걸려서 1심만 해도 1년 반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은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생계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소송에 매번 참석하시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좋은 이혼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유튜브 영상을 이미 올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어 일률적이지 않고 사안마다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소송이다 보니 일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혼 소송을 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바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의 내용에는 예를 들어 재산 분할로 3억 원, 위자료로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 즉 복사본을 피고 소송의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과 함께 소송 안내문이라는 것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 2주 이내에,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집에 상대방이 잘 없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답변서 제출 후에요. 소송 당사자 양측에서 재판기일에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재판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하는데 이거를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법원이 답변서가 송달되거나 제출되면 약 한 달 후로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기일을 다른 말로 그냥 변론기일이라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변론기일은 재판을 하는 날짜를 의미하고요. 조정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조정위원 두 분과 같이 양 당사자 간의 증거나 법률적인 쟁점을 약간 떠나서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혼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먼저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가 조정기일 전에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 이후에 조정이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2차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이거는 조정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조정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따로 지정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혼 재판의 경우에는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재판 중간에도 이 정도면 조정이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요, 중간중간 조정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은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경우보다요, 어느 정도 양측이 정리된 경우에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이 됩니다. 변론기일은 통상 한 달에 1회 정도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다투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거와 준비서면을 많이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도 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판사님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길 정도로, 즉 심증을 형성할 정도로 변론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론기일이 많이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기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가사소송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친권자 의견 차이, 이런 주장이 매우 다른 경우에는요,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임명해서 가사조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은요, 혼인의 파탄 여부, 파탄 경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양육 의지, 양육 환경 등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 보고서가 작성돼서 판사님께 제출이 되는 것이죠. 가사조사로 인해 재판이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2달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되는 변론 등을 통해 양쪽에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다투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통상 마지막 변론기일,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기일이죠. 그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통은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게 되면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거든요. 즉 2심을 가는 거죠. 2주 내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문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항소를 한다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 간단하게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간단히 다룬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반영해서 영상 하나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